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선생님 수업만 계속 듣고 있는 것은 좀 힘들 거예요. 네, 교실에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선생님이 여러분 잘 모르면 두 번, 세 번 설명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어, 만날 수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실에는 여러분들의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죠. 네, 교수님들과 함께 잘 들어주세요. 자, 호칭어와 지칭어에서 지금 호칭어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네 가지 방법의 네 가지 타입의 호칭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지금까지 뭐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 언니. 자, 이거 뭐라고 했죠? 가족 호칭어요. 네, 가족 호칭어 또는 친족 이름으로 부르기. 친족 호칭어. 이런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족이란 말 알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가족들. 네, 그런 그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으니까요. 자, 친족어는요, 가족과 친척을 부르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형 이런 말들이고요. 자, 여기 예가 있어요. 잠깐 보세요. 가족 호칭어, 친족 호칭어 다 괜찮은 말인데요. 이제 가족보다는 친족이라는 말이 더 범위가 넓으니까, 자, 이게 가족, 그다음에 이게 친족. 그래서 여기서 친족 호칭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네, 여기 문장 세 개를 한번 봐요. 자, A. 아버지, 산책 가세요? 저도 같이 갈까요? 누구일까요? 이 아버지는 정말 나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버님 아니고 아버지지요. 아버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요, 정말 그 사람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아버님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선 정말 아버지 맞아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는 언제 오세요? 자, 이것도 작은이라는 말이요. 아버지의 동생이에요. 네. 아버지의 형은 뭘까요? 형 아버지? 자, 작다 반대는 뭐예요? 네, 크다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반대는요. 큰 반대는 아니고 잠깐 다시 다시.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형이 있고 아버지의 동생이 있으면 자, 아버지의 동생은 뭐라고요? 작은 아버지. 그다음 아버지의 형은요. 내가 큰아버지라고 해요. 크다. 큰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동생하고 결혼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네, 작은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의 형의 결혼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네, 큰어머니. 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별로 안 어렵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는 언제 오세요? 자, 여기 스페이스 띄어쓰기는 없습니다. 한 단어예요. 자, 그 다음 철수야, 선생님이 아버지를 좀 뵙고 싶은데 언제가 좋겠니? 철수야, 선생님이 아버지를 좀 뵙고 싶은데 언제가 좋겠니? 여기서 이 아버지는 선생님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네, 철수 아버지예요. 그 기억나요? 잠깐만 선생님 색깔 바꾸고요. 선생님이 받침이 없을 때 사람을 부르면 야를 쓴다고 했어요. 받침이 있으면 아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야를 써요. 그러니까 철수야, calling method 부르는 방법이에요. 철수야, 선생님이 아버지를 좀 배워. 누구 아버지? 철수 아버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안 맞아요. 그냥 철수가 학생이니까 높임말 안 쓴 것 같은데
철수는 학생이지만 철수 아버지는 네, 이건 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아버님을 좀 뵙고 싶은데 언제가 좋겠니? 예, 너의 아버님. 이 아버지는요, 아버님은요, 철수 아버지예요. 여러분 보면 가족 호칭어가 자 친족 호칭어가 정말 진짜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도 있지만 가족 친족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는 지금 여기 C의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보기 5 다섯 번째 예를 볼까요? 엄마,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자, 이때는 네, 정말 아버지죠. 네. 어머니, 아버님은 언제 퇴근하세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네. 이 아버님은 여러분 이거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아니야. 맞죠? 다른 사람의 아버지야. 그런데 어머니하고 물어볼 수 있는 여기서도 어머님이라고 해줄까요? 어머님, 아버님은 언제 누굴까? 네, 이런 경우라면 남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들어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 관계까지 알게 돼요. 내 아버지라면 아빠 언제 퇴근하세요? 아니면 아버지 언제 퇴근하세요? 할 텐데 아버님은 언제 퇴근하세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고 있어. 그럼 뭐예요? 예, 남편의 아버지일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 들으면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잘 들릴까요? 자, 그러면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하게 보이네요. 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자, 친족 이름으로 부르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걸 알고 있죠. 이걸 베이직 모델, 기본형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친하게 아이들이 부르는 말이 아빠, 엄마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에는 친근형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 보통 아이일 때 많이 쓰고요. 아까 선생님이 티네이저까지 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한 22살, 23살, 네, 대학교 4학년 정도? 그럼 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좀 귀엽게 이야기했나요? 아빠, 엄마 이럴 때 아이가 아닌데 아빠, 엄마 할 때는 그 다음 말 용돈 좀 더 주세요. 아니면 저 뭐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네. 좀 친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빠, 엄마를 어른들이 쓰기도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높임형이 있는데요. 님을 붙이는 거예요. 일단 이건 언제 쓰냐면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분들한테 씁니다. 남편의 아버지도 아버님이고요. 네, 친구의 아버지도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때는 한 경우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였죠? 네, 돌아가셨을 때예요. 돌아가신 분을 높이는 거 말고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면 실수하는 거예요. 보통 어릴 때는 친근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본형을 많이 쓰고 그리고 높임형을 언제 쓰는지 배우고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임형으로 더 빨리 이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여자는 좀 귀여운 모습이 보이는데 남자는 아니어서 그런가요? 네. 이제 결혼한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한 딸이 있을 때
결혼한 아들은 집에 와서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러는데 결혼한 딸은 집에 와서 아빠라고 해요. 네, 그게 좀 더 친한 느낌? 그런 말로 쓰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에서 아빠를 만나면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아이가 쓰는 말, 그 다음에 하나는 아이는 아니지만 좀 부모님을 마음에서 친하게 생각하고 쓰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호칭어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의미 속에 그 사람들의 관계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쓰는 상황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호칭어에서 실수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여성인 청자에게 친근형 호칭을 더 오래 쓰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자, 선생님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티네이저는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뭐 한국에서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죠. 근데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조금 더 친한 마음이 있다. 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높임말 공부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 관계예요. 두 사람이 친할까 안 친할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워.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을까 아닐까. 보통 자, 조금만 지울게요. 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고 그 다음에 안 친한 사람에게 높임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나한테 힘이 있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디스턴스, 그러니까 친하지 않으면 아니야, 거리가 없으면 친하면 자, 플러스 파워 마이너스 디스턴스,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보다 나하고 친하면 그때는 높임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보통 우리는 파워보다 distance 여기에 따라서 높임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파워, have power 힘이 있지만 나하고 친하면 높임말을 잘 안 쓰죠. 네.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것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 husband and wife 부부가요. 높임말을 안 써요. 높임말을 안 쓰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보 빨리 밥 먹어. 알았어. 늦었어. 빨리 준비해. 그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인이 그러셨어요. 그럼 혼자서 잘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 높임말을 썼어. 갑자기 높임말을 쓰는 것은 distance, 거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알아요. 싸웠구나. 그리고 부인이 화가 났구나. 저 집이 이제 싸운다. 네,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높임말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높임말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으로 안 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임말을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 선생님이 알고 있는 많은 언어에서 여러분들 외국어 많이 알아요? 선생님이 외국어를 사실 8개 공부해 봤어요. 공부만 해봤어요. 네. 외국어 8개 공부하면서 어렵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언어 중에서 친해지면 상대방의 나이가 더 많아도 이름으로 호칭을 바꾸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친해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까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연장자에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수님이 여러분하고 친하지만 여러분이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자, 연습 문제요. 보람이는 아이 이름이고요. 7살이라고 선생님이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치원을 다닙니다. 보람이의 가족은 다음 경우에 어떻게 불릴까? 자,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자, 보람이의 아빠, 자, 여기 보람이가 있고, 자, 보람이 아빠, 좀 크게 그릴게요. 보람이 아빠가 있습니다. 그럼 옆집 할머니는 보람이 아빠를 어떻게 부를까요? 아까 해봤죠? 보람이 아빠, 네. 보람이 아빠, 보람이 아버지, 네, 이렇게 부릅니다. 유치원에서, 보람이 유치원, 선생님이 보람이의 엄마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좀 크게 그릴까요? 네. 엄마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보람이 엄마? 아니, 엄마는 아이의 말이니까. 보람이 어머니는 아니고 보람이 어머님. 네. 보람이 어머님.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보람이 엄마 아빠가 서로 부를 때, 보람이 엄마 아빠